정부를 이기려 하지 마라. 다주택자와 전면전을 벌이는 이재명 정부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요즘에 거의 뉴스만 틀면은 대통령의 이야기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도배를 할 정도로 거의 연일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워딩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팩트를 보시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대통령이 중과세 유예 종료. 그동안에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집을 팔 때,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세를 적용을 했었는데, 그게 유예를 시켰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걸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 1년, 1년, 1년 이렇게 유예를 해왔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번에 이제 5월 9일로 그 유예는 끝이 나고 5월 9일 이후부터는 중과세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밝혔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날벼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의 이야기는 날벼락 운운하면서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아직도 100일이나 남았다. 5월 9일이 되려면은 5월 9일까지는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세금으로 다주택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낮은 세금으로 집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대통령이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죠? SNS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뭐 거의 가감 없이 지금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망국적인 투기 두둔이나 정부를 억지로 까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 맞는 말이죠.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정비보다도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과 관련해서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밀어붙였습니다. 그때부터 나온 게 뭐 이재명은 합니다. 뭐 한다면 한다. 정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공약에 있던 코스피 5천도 뭐 이제 5천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진짜 한다면 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과세는 앞으로 이제 5월 9일 이후부터는 중과세를 적용해서 다주택자들이 그 팔 때는 적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는 뭐 집을 여러 채 들고 있으면은 불이익을 당할 거니까는 빨리 팔아라. 그게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계속 지금 이렇게 워딩을 날리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워딩이 좀 거칠죠 보니까 많이 좀 말이 그 워딩 나오는 워딩들이 좀 거친 워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랍니다. 마지막 기회라서 뭐 5월 9일 안에 팔 사람은 빨리 팔아라 라고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 수가 없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은. 왜냐하면은 토지거래 허가란 매수한 사람이 매수 이후에 4개월 안에 실제로 전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토지거래 허가의 전제 조건이 되거든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그러한 집들이 실제로 있겠죠. 만약에 서울에 지금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팔고 싶은데, 그 안에 세입자가 이제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세입자가 조기에 좀 퇴거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이사비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팔라고 하면은 좀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어놓고 어떻게 팔라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던데.
뭐 부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산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판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사야 되겠죠, 그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풀어줘야지 이 대출을 활용해서 살 수가 있는데, 예, 매매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조건이 맞아야지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팔려고 하면은 팔 수 있는 여건을 주고 팔아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도세 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매도를 해야지 나오는 세금인데, 예, 팔 때 상당 부분을 세금을 내는 거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10억 이상의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된다면은, 예, 그, 중과 지역에서 세 채 이상인 경우에 30%그 가산세율을 맞게 된다면은, 실제로 양도세는 8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물론 누진 공제를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10억의 차익이 나오면은 거의 뭐 7억 후반대, 거의 8억 가까운 세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양도세 구조가. 그래서 중과세가 정말 겁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양도세는 이제 팔아야지 나가는 세금이니까 뭐 사람들이 아 그럼 안 팔고 버틸란다 하는 사람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래?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를 올리겠다. 실제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워딩도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은 그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유세를 올릴 거라고 하는 시장의 전망이 다수입니다. 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일단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공급 정책은 예, 이번에 그 저번 주에 발표가 나왔었죠. 그죠?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정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 정책은 예,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을 한다는 내용이지 실제로 아파트로 짠 하고 나온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3, 4년 뒤에 지금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 4년 뒤에 아파트로 나오니까 당장에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 3년, 4년 안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들이 일단 시장의 중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공급 정책이고요. 자, 수요 정책인데요. 그러면은 공급 정책에 의해서 그 공급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겠죠. 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과 대출이에요. 그죠? 세금과 대출. 지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매매 금액 대별로 다 묶어놨습니다. 15억 이하에서는 대출이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하게 해놨고요. 15억에서 25억 사이에서는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매매하는 아파트 가격이 25억이 넘어가면은 예, 2억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예, 대출을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그럼 남은 게 이제 세금이거든요. 결국은 이거죠. 세금으로. 결국 세금을 동원해서 예, 수요를 갖다가 억제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팔고 버티면은 들고 있는 자체가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왕창 올리겠다. 보유세는 뭡니까? 계산세와 종부세. 여기 갖다가 많이 손봐서 좀 그 세율을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과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팔겠죠. 물건을 파는데 결국은 내가 강남 뭐 서초에 예, 서초구에 그 아파트 반포 쪽에 이제 아크로 리브파크 하나 있다 칩시다. 그리고 하나는 또 저 용인에 예, 아파트 하나 있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어느 걸 팔겠습니까? 어느 걸 팔겠습니까? 당연히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버리고 팔고 예, 강남 그 서초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브파크를 지키겠죠. 예, 요게 지금 현재 청와대 그 뭡니까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까? 예, 이분의 포지션이거든요. 예, 그 아크로 리브파크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용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당연히 지금 현재는 2주택자니까 다주택자죠, 그죠? 물건을 내놨는데 어느 걸 내놨느냐? 예, 당연히 용인 걸 내놨고 서울 서초에 반포권은 안 내놓겠죠, 당연히.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예,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몰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정초부터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하려고 예, 워딩을 이렇게 막 날리고 있을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워딩도 항상 거친 워딩이 이렇게 막 나오는 그 이유는 뭘까? 뭐 쉽게 보기에는 이제 6.3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폭등하면은 여당에 불리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값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뭐 그렇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15 대책 이후에도 한 두 달 뒤부터는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사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여당에 불리해지니까는 뭐 그렇게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맞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예, 민주당 지지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예, 희생양으로 삼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지금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저 탐욕스러운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그들이 물건을 움켜쥐고 시장에 풀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저 탐욕스러운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손봐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를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관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까? 공급이란 것들. 지금 서울이 공급 부족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그것도 3년 정도, 길게는 4년 이상까지도 공급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리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책적인 공급이라도 나와줘야 된다. 정책적인 공급이라는 것은 예,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물리적으로 당장에 지금 집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시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뭐 대통령이나 그 정부 여당에서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겠죠. 물리적인 공급이 안 되니까는 정책적인 공급으로라도 현재 공급 부족을 일정 정도 해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급등하는 집값을 좀 진정을 시키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을 시장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이런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운 이런 멘트가 과연 맞는가? 예. 이런 협박성 멘트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겠죠. 예, 시간이 지나면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시간 지나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두 가지 우려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또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까는 아유 그냥 막 내놓자 하는 그런 부류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 다 알듯이 공급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 예상되는데 세금이 겁나서 팔지는 않겠다. 어차피 정권은 4년이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 다시 또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텨보자 하는 그런 부류도 있겠죠. 예, 버티자는 부류도 있을 것이고, 아니 그냥 팔자는 부류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정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다주택자들의 물건들이 다 매매가 되어버린다면은, 자, 서울에 내가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예를 든 거예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저는. 서울에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하나의 집에서 살고 있겠죠. 그럼 나머지 두 주택은 비워놨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누군가가 세입자가 살고 있겠죠. 빈집이 아닐 거 아니에요. 빈집으로 놔둘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점유 형태가 전세라는 형태에서 혹은 월세라는 형태에서 매매로 바뀌는 것 뿐이지 사람이 사는 것은 똑같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예, 다주택자인 내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놨다 칩시다. 그럼 누군가가 이 집에 매매를 해서 들어오겠죠.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입자는 예, 나가서 또 어딘가에서 전세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공급 수량이 바뀌질 않는데 점유 유형만 예, 전세는 월세에서 매매를 바뀐다 해가지고 현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이렇게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다 해가지고 예, 일시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수 있을지언정 만에 하나 뭐 안정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것들은 예, 전월세 폭등입니다.
들어갈 집이 없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예, 다른 사람이 매수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집들이 없다는 것들이죠. 전세를 다시 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더더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그 정책이 나오면은 그 뒤에 따라올 정책은 전월세 안정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3월이 되든 4월이 되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전월세 안정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절대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의 상승을 막는 것은 정말 방법이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뭐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예. 전세 대출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돼요. 전세 대출 금리를 한 6%, 7% 올려버리면은, 예, 전세 가격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는. 예, 그건 진짜, 예, 정권은 명운을 걸고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론입니다.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전월세 상승, 그리고 전월세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은, 예, 앞으로 서울 수도권의 3, 4년간 이어질 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을 엉뚱한 다주택자로 규정을 해버리고, 예, 탐욕스러운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다. 그들이 가진 걸 내놓게 해야지 집값이 잡힌다. 이런 논리는 좀 참 많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냥 공급 부족이 원인이었잖아요.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덮어 씌우기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예. 그렇게 덤태기를 씌워도 지지표에 문제가 없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러한 다주택자 때려잡기나 뭐 보유세 갖다 인상해서 뭐 세금을 갖다 과도하게 부과하겠다는 이러한 정책으로는 집값 상승을 잡기에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로 내놓는 물건도 있겠죠. 당연히 다주택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의 물건들을 급매로 잡아서 내 집 마련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보시고 5월 9일 전에 서울에서 급매가 나온다면 내가 서울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부산에 계신 분들 못 삽니다. 서울은 토지거래 허가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번 기회에 다주택자가 던지는 물건들 저가에 주워 담자 안 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꿈도 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만 해당합니다. 네, 여기까지.